찰스 빅리라는 재산이 많은 젊은 사람이 네더필드 파크라는 이름의 저택을 빌린 소식이 베넷 지방과 롱본에 사는 사람들의 이슈가 되었다. 베넷가는 미혼의 5 처녀가 있었으며 수다스러운 베넷 부인은 이 딸들을 결혼시키려고 안달이 나 있었다. 그리고 빅리라는 청년의 마을행이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남편에게 빅리를 방문할 것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관심 없이 행동하던 베넷 씨는 몰래 빅리를 만나고 와서 딸들에게 그와의 만남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며칠 후 빅리가 베넷 집안으로 답장을 했지만 딸들을 만나지는 못했다. 그리고 얼마 뒤 런던으로 가서 자신의 누이 2명과 매형 그리고 주인공인 달씨라는 친구와 네더필드로 돌아왔다. 빅리와 일행은 메리톰 근처의 무도회에 가서 빅리는 베넷의 장녀 제인과 춤을 추었다. 빅리는 달씨에게 둘째 딸이자 여자 주인공인 엘리자베스와 춤을 출 것을 권유했지만 거절했다. 달씨의 거만한 말투에 엘리자베스는 혐오감을 드러냈다. 베넷 식구들은 집으로 돌아와 무도회에 대한 느낌을 나누었다. 제인은 빅리 자매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엘리자베스는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 빅리는 부친으로부터 10만 파운드를 상속받았고 성격은 달씨와 비교적으로 낙천적이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매우 강했다. 빅리와 그의 자매들은 제인에 대한 호감을 가졌다. 베넷가의 이웃들 중 루카스 경과 그의 아내, 아이들이 있었는데 장녀 샤를롯은 엘리자베스의 친구였다. 무도회 다음날 아침 둘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빅리가 제인을 아름답게 여긴 것에 동의했다. 엘리자베스는 달씨의 오만함에 자존심이 상해 다시는 춤을 추지 않겠다고 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의 오만함에 동의했다. 이후 빅리 자매와 베넷가는 서로 방문하며 빅리는 제인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제인이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자
샤를록과 엘리자베스는 이 문제로 토론을 했다. 달시는 엘리자베스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고 빅리의 미혼 여동생에게 그 사실을 밝혔다. 셋째 딸 캐서린과 막내인 리디아는 마을의 의용군 등장에 흥분을 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네더필드로 제인을 초대하는 편지가 왔다. 제인이 그곳으로 가는 도중 비를 맞았고 감기에 걸린 제인은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를 문병하러 걸어서 그곳에 도착했지만 엉망이 된 옷을 보고 빅리 자매는 그녀를 무시했다. 다음날 빅리 자매는 베네가를 조롱했다. 달시와 빅리는 베네가를 옹호하면서도 엘리자베스의 무모함을 비판했다. 베넷 부인은 리디아, 키티와 함께 제인을 문병했다. 그곳에서 빅리의 호감을 얻기 위해 부인이 과도하게 노력하자 엘리자베스는 당황했다. 막내딸이 빅리에게 네더필드 파크에서 무도회를 열 것을 제안했지만 제인이 회복할 때까지 미뤘다. 아침이 되자 달시와 빅리 양, 엘리자베스가 대화를 하는데 달시의 엘리자베스에 대한 호감이 있는 것을 본 빅리 양은 그것을 질투하며 베네가를 조롱했다. 그리고 달시의 호감을 얻기 위해 그가 좋아하는 책을 읽었다. 빅리 양은 달시의 관심을 얻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 다음날 엘리자베스와 제인은 빅리의 마차를 타고 네더필드를 떠났다. 딸들이 돌아온 다음날 베넷씨는 자신의 재산을 한정상속한 윌리엄 콜린즈가 갑작스레 자신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아내에게 알렸다. 비굴함과 거만함을 함께 지닌 콜린즈는 귀족인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목회직을 수행하기 위해 추천을 받았다. 콜린즈는 베넷 부인에게 둘째 딸의 결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관심을 가졌다. 콜린즈가 베넷 딸들과 나들이를 간 날 이곳에서 리디아의 사관생도 친구 한 명이 의용군의 위컴을 자매들에게 소개시키고 그는 딸들과 친해졌다. 그러나 달시와 빅리를 마주치는데 엘리자베스는 위컴과 달시가 어색한 관계임을 발견했다. 베넷 딸들의 요청으로 그 이모인 필립스 부인은 만찬을 벌이고 위컴도 초대했다. 이곳에서 엘리자베스는 위컴이 목회직에 입문하려고 했지만 달시의 아버지가 자신을 후원하려고 한 것을 달시가 방해했다는 이야기를 믿었다. 그리고 달시가 드 버그 여사의 조카임을 알려주었다. 위컴의 말로 인해 엘리자베스는 달시에 대한 편견이 더욱 강해졌다. 위컴이 무도회에 참석하지 않자
엘리자베스는 실망했다. 엘리자베스는 콜린즈, 달시와 춤을 추게 되었고 더욱 짜증이 났다. 위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달시는 그것을 불쾌해하고 모도회가 끝나갈 무렵 빅리 자매는 위컴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엘리자베스에게 알렸다. 하지만 그것을 엘리자베스는 무시했다. 콜린즈는 자신의 후원자 캐서린 부인이 달시와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을 달시에게 소개했다. 저녁 식사 후 베넷 부인은 빅리와 제인이 결합하기를 희망한다는 소문을 냈고 엘리자베스는 그것을 책망했다. 다음날 콜린즈는 엘리자베스가 기뻐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러나 그녀가 거절하자 그는 그녀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베넷 부인은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했지만 베넷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 며칠 후 제이는 빅리 양으로부터 빅리가 달시의 여동생 조지아나와 함께 결혼할 것이라는 편지를 받았다. 엘리자베스는 빅리가 네더필드로 돌아올 것이라고 단언했다. 콜린즈가 샤를로 루카스에게 청혼을 했고 그녀가 그것을 받아들인 사실이 전해졌다. 샤를롯은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생각했지만 엘리자베스는 충격에 휩싸였다. 또한 빅리의 소식이 오랫동안 없자 제인의 결혼 전망이 흐려졌다. 달시의 누이가 매력적이며 빅리는 겨울 내내 런던에 머물 것이라는 편지에 베넷과의 희망이 꺾였다. 베넷 씨는 기운을 북돋기 위해 엘리자베스에게 위컴과 사귀어 볼 것을 권했다. 그녀는 위컴에 대한 관심이 약해졌다. 베넷 양의 외숙모인 가디너 부인은 재력이 부족한 위컴과의 결혼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엘리자베스에게 경고했다. 엘리자베스는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위컴과의 관계를 정리할 준비를 했다. 제인은 빅리가 조지아나 달시와 결혼하는데 자신이 방해물이 된다는 빌리 자매의 편지를 읽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엘리자베스는 위컴의 관심이 재산 많은 킹 양에게로 바뀌었다는 소식에 그가 돈을 위해서 결혼을 하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정리했다. 3월 엘리자베스와 가드너 부인은 위컴이 킹양을 포섭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콜린즈와 샤를롯을 방문하자 반갑게 부부가 맞아주었다. 이곳에서 엘리자베스는 영부인의 딸 드버그 양을 만났고 만약 그가 달시와 결혼한다면 얼마나 만족스러울지 의심했다. 캐서린 부인과 함께 식사 도중 그녀는 베넷의 딸들이 교양이 부족한 점을 무시하며 대화를 주도했다. 얼마 후 달시와 그의 사촌 피츠 윌리엄 대령이 목사관을 방문했고 대령은 엘리자베스에게 관심을 보였다. 다음 날 달시가 목사관을 방문해서
빅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색함을 느끼며 자리를 떴고, 샤를롯은 달시가 엘리자베스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엘리자베스는 목사가 한 정원을 산책하던 중 달시와 피츠 대령을 마주쳤다. 대화 중 대령은 달시가 얼마 전 경솔한 결혼을 하려는 친구를 제지시킨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빅리와 제인의 결혼을 달시가 방해한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 사실을 곰곰이 생각하던 차에 달시가 갑자기 들어와 그녀에게 사랑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처음에는 공손히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격한 비난을 드러냈다. 그리고 제인과 빅리의 결혼 방해를 달시가 시인하자 마음을 닫고 헤어졌다. 다음날 달시에게 편지를 받은 엘리자베스는 편지에서 제인과 빅리의 결혼의 어려움의 타당성과 위컴이 재산을 얻기 위해 자신의 누이 조지아나와 달아나려고 했던 사실을 알게 되고 달시에 대한 의심이 조금 풀렸다. 그리고 나서 그의 진심에 약간의 마음이 생겼다. 달시와 피츠 윌리엄 대령이 로징스를 떠났고 엘리자베스도 샤를롯과 콜린즈를 서로 축복하며 떠났다.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캐서린과 리디아를 만났고 둘은 군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 리디아는 위컴이 킹양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엘리자베스는 위컴에 대한 사실을 제인에게 알려주었다. 베넷 부인은 빅리를 놓칠까봐 안절부절했다. 베넷 씨는 리디아를 포스터 대령에게 보내면 보호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녀를 브라이턴으로 보냈다. 다음날 달시와 조지아나는 엘리자베스를 방문했다. 빅리도 그들의 숙소를 찾았다. 가디너 부부는 달시와 엘리자베스가 사랑하는 것을 눈치챘다. 빅리 양은 엘리자베스에게 메리톤에서 우연군이 떠난 사실이 베넷 가족에게 치명적인 손실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고 엘리자베스는 위컴의 이야기를 피하려고 했다. 빅리 양은 달시에게 엘리자베스를 한때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의외로 달시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엘리자베스는 제인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리디아가 위컴과 사랑에 빠져 달아났다는 내용과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는 것이었다. 아직까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 사실에 가족은 모두 혼란에 빠졌다. 가디너 부부를 찾으러 가는 순간 엘리자베스는 달시를 만나 자신이 위컴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것에 사과를 했다. 집에 도착한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와 리디아, 위컴을 찾기 위해 런던으로 간 사실을 확인했고 베넷 부인은 포스터 대령을 비난했다. 리디아가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리디아 위컴으로 불리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런던으로 베넷 씨를 만나러 간 가디너 씨는 두 사람을 찾기 위해 호텔 등을 뒤지며 동분서주했다. 이틀 후 베넷 씨가 롱본으로 돌아온 뒤 가디너 씨는 위컴과 리디아가 있는 곳을 찾았으며 약간의 수입만 보증한다면 결혼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자 집안의 명예를 위해 결혼시키기로 결정했다. 베넷 부부는 결혼 비용을 가디너 씨가 대신 지불한 것으로 생각했다. 엘리자베스는 달시에 대한 선입견이 바뀌었지만 그가 자신에게 청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위컴과 리디아는 북부로 떠나기 전에 가족들을 방문했다. 제인과 엘리자베스에게 리디아가 자신의 결혼식에 달시가 왔었다고 말하자 놀란 엘리자베스는 가디너 부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부인은 리디아와 위컴을 찾아낸 사람이 달시이며 결혼 비용을 지불한 사람도 달시라고 말해주었다. 신혼부부가 떠난 지 얼마 후 빅리와 달시가 다시 네더필드 파크로 돌아왔고 베넷가를 방문했다. 베넷 부인은 빅리에게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었지만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리디아의 은인인 달시에게는 무뚝뚝하게 대했다. 롱본에 있는 만찬에 참석한 두 가족. 빅리는 제인과 많은 대화를 하고 달시는 엘리자베스와 멀리 떨어져 서로 눈치만 봤다. 며칠 후 다시 베넷가를 방문한 빅리는 청혼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장에 하지 않았고 다음날 베넷 씨와 사냥을 마치고 와서 저녁 식사 후 제인에게 청혼을 하고 베넷 씨에게도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빅리 자매들이 빅리와 제인을 멀리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빅리와 제인의 약혼 일주일 후 캐서린 드 버그 부인이 베넷가를 방문했다. 달시와 엘리자베스가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부인은 엘리자베스의 낮은 신분을 비웃으며 자신의 딸이 그와 결혼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달시와 약혼한 사실이 없지만 약혼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거절하며 달시에게 마음이 있음을 선언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달시와 엘리자베스 사이에 약혼이 성사될 것 같다는 암시를 담은 편지가 콜린즈로부터 도착했다. 베넷 씨는 여자에 관심이 없는 달시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당황해했다. 캐서린 부인이 베넷가를 떠난 후 빅리와 달시는 네더필드를 방문했고 딸들과 산책을 했는데 엘리자베스는 달시에게 리디아에게 도움을 준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 달시는 그녀에게 청혼했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음을 밝혔고 엘레스도 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편견이 좋은 감정으로 변해서 그와 결혼을 꺼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밤이 되자 엘리자베스는 달시가 자신에게 결혼 의사가 있음을
제인에게 밝혔고 다음날 달씨는 베넷 씨에게 결혼을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었고 위컴의 빚을 지불한 사실이 알려지자 허락을 받았다. 베넷 부인은 기뻐했고 캐서린 부인과 콜린즈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다. 콜린즈 부부, 루카스 부부, 필립스 부인 등의 친지와 이웃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빅리는 펜벌리 근처에 자리를 잡았고 베넷 자매들과 빈번히 왕래를 했다. 리디아 위컴은 정신을 못 차리고 달씨에게 돈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엘리자베스는 조지아와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했고 빅리 양과도 사이가 좋아졌다. 캐서린 부인도 두 사람의 결혼을 인정하며 이들을 방문했다. 당씨와 엘리자베스 부부는 가디너 부부에게 자신들의 만남과 인연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하여 무척이나 감사해